집합을 연산할 때 연산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사칙 연산이라는 걸 배운 게 있죠.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사칙 연산이에요. 네 가지 규칙으로 계산하는 방식. 근데 집합을 이 사칙 연산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 A가 A, B였어요. 집합 B는 뭐 사람 이름, 뭐 이우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쭉쭉쭉. 그럼 A와 이우찬을 어떻게 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빼고 어떻게 곱하고 어떻게 나누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집합은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소의 규칙성이 일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원소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이런 사칙 연산은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이 원소들을 연산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내는데 그 네 가지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 네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집합을 연산합니다. 그걸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배워 가시는 거겠죠. 첫 번째 합집합부터. 합집합은 간단한 예를 들을게요. 집합 A가 1, 2, 3이었어요. 집합 B는 2, 3, 4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집합 A와 집합 B의 합집합을 구하시오. 안 배웠으니까 이제 익혀야 되죠. 어떤 게 합집합인지를 정의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지. A와 B의 합집합의 기호를 앞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는 컵, 그다음 한글로는 합집합, 혹은 줄여서 합이라고도 해요. A 합집합 B, 혹은 A 합 B. 합집합도 집합이야. 현민아, 여기 집중이 뭐하니? 집중해야지. 합집합도 집합이에요. 그럼 집합 기호를 쓰고 이 안에 원소를 써야 되는데 합집합은 무슨 약속이냐면 집합 A와 집합 B에 들어있는 원소를 다 합치겠다는 뜻이야. 여기서 합치겠다는 얘기는 숫자를 합친다는 뜻이 아니고 다 섞어서 한꺼번에 다 한 집합 안에 나열해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쓰다 보니까 1, 또 2가 두 개 있네? 집합 앞에서 배웠었죠? 집합을 배열할 때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중복해서 그냥 한 번만 써요. 1, 2, 3, 4. 이게 합집합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게 합집합이에요. 교집합, 두 번째 연산법인 교집합은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A와 B를 교집합합니다. 이렇게 뒤집어 놔요. 합집합 기호를 뒤집어서. 영어로는 캡이라고 하는데 그냥 A 교집합 B, 줄여서 A교 B.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은 약속이 뭐냐면 만난다. 여기서는 겹치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을 말합니다. 그럼 집합 A와 집합 B는 이렇게 2와 3이라는 공통된 원소를 가지고 있죠. 그 겹치는 원소만 써준 집합, 이게 교집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합집합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의 원소여도 되고 아니면 B의 원소여도 되고, 결론은 중복되면 한 번만 칠하기 때문에 그냥 A와 B 어딘가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A 땅이든 B 땅이든 어딘가에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뜻이고, 교집합은 A의 원소, 그럼 A의 원소면 A 땅을 색칠해야 되겠죠. B의 원소, 그럼 B 땅을 색칠합니다. 근데 색칠하다 보니까 두 번 색칠된 데가 있죠? 여기. A의 원소인 동시에 B의 원소인 것, 여기. 여기를 교집합이라고, 교집합 영역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합집합, 교집합 잠깐 보셨고요. 그 다음은 표현법 중에 이 합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어.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집합의 표현법을 집합의 표현법이 세 가지 있었죠. 벤 다이어그램도 있고, 원소 나열법도 있고, 조건제시법도 있는데, 합집합을 일반화시키는데 이게 원소 나열법을 쓸 수는 없어요. 이건 예니까, 이런 예를 들었으니까 원소들을 나열해서 쓸 수 있겠지만, 합집합을 일반화시키는데 이게 원소가 어떤 건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로 이걸 일반화시킨 내용을 원소를 다 집어넣어서 나열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합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원소 나열법은 일반화시키기 어려우니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합니다. 이거요. 합집합의 조건제시법.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이니까 당연히 뭐 써야 되죠? 앞쪽에 x 쓰고 바 줄칩니다. 그 다음은 합집합의 성질을 써주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합집합의 원소들이었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합집합의 원소예요. 근데 이 원소는 어떤 특징을 가냐면 합집합의 원소니까 뭐 이런 데 원소가 있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뭐 이런 데 있어 원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런 데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 원소 x가 A의 원소이거나 A 땅에 있거나 아니면 또는 그 원소 x가 B 땅에 있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 원소, 합집합의 원소는 뭐 A 땅에 있거나 B 땅에 있거나 어딘가에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집합의 일반적 표현은 또는이라고 표현합니다. 합집합. 기호. 얘는 한글화하면 또는 뭐뭐이거나 이런 표현들이죠. 그런 표현들에서는 보통 합집합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교집합은 이등이죠. 이 교집합을 조건제시법 쓰면 이렇답니다. 물론 똑같은 셈 문장을 쓸 텐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교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 x는 여기 있는 원소를 말하죠. 아까 우리가 그렸던 증거 중에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가 교집합 땅이었죠. 저기 있는 원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있는 원소는 잘 보니 A 안에 들어있는 원소예요. A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인데 동시에 그리고 그 원소는 B 안에도 있어야 된다. 이게 교집합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의 특징은 A에 있는 땅인 동시에 B에 있는 땅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그리고라는 개념이 교집합에서 쓰는 표현이고 기호로는 교집합 이건데 이걸 한 글씩 표현하게 되면 그리고 교집합은 그리고라고 대신에 쓸 수 있으며 뭐뭐이고 혹은 뭐 동시에 이런 표현에서 나오면 이거는 교집합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음 이제 서로서 이것도 좀 중요한 표현인데 서로서는 다들 처음 듣지는 않았어요. 숫자 배울 때 자연수 배울 때 서로서라는 규칙을 배웠죠. 두 자연수가 서로서입니다 라는 거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4랑 9 혹은 뭐 12와 49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4와 9는 최대 공약수가 1이에요. 그러니까 1 말고는 동시에 나눠 떨어지는 숫자가 없다는 뜻이야. 12와 49도 1 말고는 동시에 나눠 떨어지는 숫자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숫자에서 서로서라 불렀죠. 근데 집합에서도 서로서라는 단어를 쓰는데 집합에서 서로서의 뜻은 이겁니다. 여기 지금 가려졌는데 이거예요. 집합 A를 표현했어요. 그럼 여기 A 땅이에요. 집합 B를 표현합니다. 이게 B 땅이에요. 근데 둘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두 집합의 공통 원소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두 집합이 서로서입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떠올리셔야 됩니다. 결국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입니다. 이게 서로서 집합이에요. 아셨나요? A와 B가 겹치는 원소 없을 때 그런 두 집합 관계를 우리는 서로서라 부른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연습 문제. 딱 여기는 풀어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합집합, 교집합 쓰라는 건데 뭐 이거 써보면 합집합 쓰세요. 그러면 네 쓰시면 됩니다. 합집합 A 합 B 다 쓰세요. 뭐 꼭 순서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는 순서대로 쓰면 보기 좋은데 뭐 그렇게 쓰지 않아도 돼요. 5, 6, 2, 8, 4, 10 A 교집합 B 겹치는 원소 2, 8로 만들어져 있는 집합 이렇게 답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네, 여기도 뭐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 집합의 연산 법칙은
이게 우리가 앞쪽에서도 분명히 배운 게 있거든. 숫자 할 때도 연산법칙이라는 게 배운 거 있었죠. 그때 뭐 배웠냐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교환은 언제, 예를 들면 교환은 언제 많이 썼냐면 요럴 때 많이 썼었죠. 1 더하기 2와 2 더하기 1은 같다. 덧셈은 교환이 성립한다. 덧셈을 기준으로 좌우의 항의 위치를 바꾸어서 덧셈해도 답은 일정하게 똑같이 나온다. 이게 교환법칙. 혹은 곱셈 1 곱하기 2 곱하기 1 같다. 이럴 때 우리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말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합집합이나 교집합도 교환이 성립해요. 합집합, 이런 그릇 안에 느낌상 A의 원소를 집어넣어요. B의 원소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A 합 B가 되는 겁니다. 느낌은 그런 느낌이죠. 넣을 때 A의 원소를 넣고 B의 원소를 넣으나 B의 원소를 넣고 나중에 A의 원소를 넣으나 어차피 답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죠. A 합 B를 계산하나 B 합 A를 계산하나 답은 똑같이 나온다 라는 표현이고요. 교집합도 마찬가지죠. A랑 B를 색칠하는데 특별함 없으면 A와 B는 겹치게 그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적당한 겹치기 그려요. 아까처럼 서로소가 아닌 이상은 적당히 겹치기 그리고 두 개의 원소 중에 두 개 집합에 같은 원소, 겹치는 원소를 가운데 먼저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른 원소를 바깥쪽에다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A가 1, 2, 3, 집합 B는 2, 3, 4 이렇게 돼 있다면 두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시오. 그러면 A와 B를 서로소가 아닌 이상은 적당히 이렇게 겹치게 그리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집합이 같이 가지고 있는 원소 2, 3은 가운데 씁니다. 그럼 나머지 1은 A 왼쪽 동그라미 써야 되는데 가운데 2, 3 빼면 나머지가 1이 가야 되겠죠. 자리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1이 가, 4는 1이 가겠네요.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A랑 B에 겹치는 원소를 찾을 때 A를 먼저 칠한 다음에 B를 칠하고 겹치는 원소를 찾으나 B를 칠한 다음에 A를 칠한 다음에 겹치는 원소를 찾으나 어차피는 똑같잖아. 그럼 A교 B를 계산하나 B교 A를 계산하나 답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이 성립한다. 상황에 따라서 A와 B의 위치를 바꾸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교집합, 합집합일 때는.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우리가 이런 기호에서 많이 쓰잖아요. 결합법칙 1 더하기 2 더하기 3 자리를 안 바꿔. 자리 바꾸면 교환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근데 뭐를 바꾸냐면 항의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 괄호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1과 1을 더한 다음에 3을 더하나 2와 3을 더한 다음에 2와 3을 더한 다음에 1을 더하나 답이 똑같잖아요. 곱셈도 마찬가지죠.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계산하고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계산할 때 자리는 그냥 두고 앞쪽을 곱한 다음에 3을 곱하나 뒤쪽을 곱한 다음에 1을 곱하나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결합법칙이죠. 자리를 바꾸지 않고 계산의 순서를 바꿔주는 법칙. 그래도 답이 똑같다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말하듯이 합집합, 교집합도 마찬가지예요. A 합 B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합집합 C를 계산하나 B 합 C를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합집합 A를 계산하나 답이 똑같으며 교집합도 A와 B의 겹치는 부분을 색칠하고 B랑 겹치는 부분을 답을 구하나 B와 C의 겹치는 부분을 구한 다음에 다시 A의 겹치는 부분을 구하나 답이 똑같다.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보셨지만 결합법칙은 기본적으로 항이 3개 이상 배열되어 되므로 집합일 때도 3개 집합 이상이 배열되어 있어야 결합이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쓸 수 있으며 여기 연산을 보시면 이거 덧셈, 얘 덧셈, 얘 덧셈, 얘 덧셈, 곱셈, 곱셈, 얘도 곱셈, 곱셈. 무슨 말이죠? 집합의 연산이 일정해야 됩니다. 덧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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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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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셈 이렇게 나오지 덧셈 나왔다, 곱셈 나왔다 이러면 결합을 못 쓴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그래요. 합집합 나왔네? 가운데? 그럼 얘도 합집합이 있어야 돼. 그래야 괄호의 위치를 바꿔 다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교집합이 나왔네? 그럼 그 뒤도 교집합이 나와야 돼. 그래야 괄호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바꿔 다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언제 쓰니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결합은 항이 3개 이상, 그러니까 3집합 이상이 배열되어 있어야 되며 연산이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적으로 나와야 돼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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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그럴 때만 가로를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혹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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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그래야 가로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분배 법칙인데 이것도 분배 법칙은 이제 숫자로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2 곱하기 3 더하기 4.
당연히 3과 4를 더한 다음에 2를 곱하면 14가 정답이겠지? 맞니? 괜찮겠어요? 근데 왜 이거 배우지 않았나요? 얘는 곱셈, 얘는 덧셈, 항은 3개 이상. 근데 집합, 여기는 연산이 일정하지 않죠. 그때는 곱셈을 3과 4에 각각 나눠준 다음에 2 곱하기를 3에 붙여주고 2 곱하기를 4에 붙여준 다음에 가운데를 3과 4가 있었다는 걸 덧셈을 묶었듯이 이 결과도 덧셈을 묶는다. 그래서 2, 7, 14나 6 더하기 8을 더하면 똑같이 14. 답은 똑같다는 얘기죠. 이게 분배 법칙이잖아요. 얘도 그래요. A, B, C 3개 이상의 집합이 배열되어 있는데 가로가 쳐져 있는데 가로 바깥의 교집합, 근데 가로 안은 합집합, 연산이 불규칙, 다른 규칙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A 교를 뭐 할 수 있죠? B에다 붙입니다. 이렇게. 아셨어요? A 교를 C에다 붙입니다. 이런 것처럼요. 2 곱하기를 3에 붙이고 2 곱하기를 4에 붙이듯이 A 교를 B에 붙이고 A 교를 C에 붙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가운데 B와 C가 있었던 집합은 합집합으로 묶습니다. 가운데는 합집합을 이렇게 묶는다. 배웠던 사칙 연산의 규칙을 집합에 적당히 같이 이렇게 버무리시면 됩니다. 이번엔 또 이렇게 돼 있죠. 가로 안에 교집합이 있는데 바깥에 교집합이 있으면 결합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결합을 쓸 수 있어요. 가로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바깥에 합집합이 있네? 그러면 가로의 위치를 못 바꾼다는 얘기야. 괄호의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는 결합을 쓰겠다는 얘기고, 결합은 연산이 일정해야 되는데 얘는 연산이 일정하지 않아요. 가로는 못 바꿔. 대신에 분배할 수 있다는 얘기죠. A합을 B에다가 이렇게, A합을 C에다가 이렇게, 가운데는 B와 C의 가운데 교집합, 얘도 교집합 이렇게 묶어서 가시면 분배 법칙이 적용된 겁니다. 근데 분배 법칙은 항상 일방향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이런 거 보면 이제 생각해야 되잖아. 여기 2 곱하기, 2 곱하기. 왜 2 곱하기가 2번 곱해져 있지? 아, 분배됐구나. 분배됐구나 뜻이 뭐죠? 이 전 과정이 어떤 건지 추측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2 곱하기가 분배됐네? 분배하려면 가로가 필요해. 그럼 2 곱하기 빼면 3 남고, 2 곱하기 빼면 4 남고, 그 가운데는 덧셈으로 묶어주고. 그렇게 하듯이 집합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기 A 교 B 합집합 A 교 C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왜 A교가 겹쳐 보이지? 아, 분배됐구나 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A교를 한꺼번에 공통적으로 빼내면 분배하기 위해서 가로를 쳐야 되고, A교 빠져나오면 여기는 B가 남죠. 얘도 A교 빠져나오면 여기는 C가 남습니다. 가운데는 두 개 가로를 묶었던 합집합을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역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교환을 쓸 건지, 언제는 결합을 쓰고 언제는 분배를 쓸 건지 명확하게 잘 구분하고 계셔야 적재적소에 필요한 법칙을 사용할 수 있으시겠네요. 이런 거는 뭐 하겠다는 거냐면, 왼쪽도 마찬가지고, 왼쪽 그림인 거고 오른쪽은 이제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뭐 하겠냐는 거면 사실은 약간 노가다성으로 네가 직접 해보라는 얘기야. 사실 야 이거 해봐, 뭐라는 얘기죠? 가로가 쳐졌잖아요. 우선순위입니다. A와 B를 먼저 합집합 해봐. 그럼 A와 B의 원수를 딱 섞겠죠? 그런 다음에 C랑 섞어봐. 그럼 답이 나오겠지. 어떤 집합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한번 해봐. 이번에는 가로가 여기 뒤에 있죠? B와 C의 원소를 먼저 합쳐. 그런 다음에 나중에 A의 원소랑 섞어. 그럼 답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뭐라는 얘기죠? 둘을 비교해봐. 알고 보니까 둘이 똑같네. 그거를 약간 노가다로 하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어떤 건 노가다를 하면서라도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건 사실 냉정히 말하면 노가다까지 하면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당연히 같은 결합 쓴 거네. 얘네들은 같겠지. 분배 쓴 거네. 아, 얘네들은 같겠지. 얘도 분배 쓴 거네. 얘네들이 같겠지라는 걸 알고,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난 이게 더 편해. 그럼 이걸로 가는 거고, 문제는 얘가 나와 있는데 난 이게 더 편해. 그럼 이걸로 간다는 얘기죠. 바꿔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아도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요. 31번. 다음 조건을 가지고 밑에 있는 식을 계산하시오인데 A 합 B는 뭔지 알아요. A와 B의 합집합은 135, A와 C 합집합은 357. 근데 이걸 구하려는데 뭐지? 조건을 봤어요. A 합 B, A 합 C. 근데 이걸 구하라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아, 분배하라는 얘기구나. 이거는 이 상태에서 모르겠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B와 C가 각각 어떤 집합인지, A가 어떤 집합인지 개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며 비교치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 상태는. 그래서 분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배. 왜 분배하죠? 괄호가 쳐졌고 괄호하는 교집합인데 괄호 바깥은 합집합이니까 연산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배를 쓰는 겁니다. A 합을 B에 붙여요. 그리고 A 합을 C에 붙입니다. 그 B와 C 가운데 교집합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교집합으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괜찮죠? 그리고 보니까 나와 있네. A 합 B 여기 있잖아. 이거 쓰라는 얘기예요. 1, 3, 5. A 합 C 여기 있네요. 3, 5, 7. 걔네 둘을 교집합으로 묶어라. 교집합도 집합이고 그 집합의 원소는 두 개 집합에 겹치는 원소를 쓴다. 3 겹친다. 5 겹친다. 정답은 3, 5 이렇게 쓰면 정답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집합, 차집합. 네, 다음은 여집합과 차집합. 집합의 연산이 네 종류라고 그랬죠? 합집합, 교집합은 앞에서 배우셨고 이제 남은 두 개. 여집합과 차집합인데 저 여자는 우리 여러분 단어 쓸 때 뭐 여백 이런 거 있잖아요. 여가 시간, 뭐 여유 공간 이런 거 있죠. 그때 여자예요. 몰라 뺀 나머지라는 얘기죠. 나머지. 그러니까 여집합은 무엇을 뺀 나머지입니다. 그럼 어떤 집합이 있고 그 집합 A라고 합시다. 그럼 A는 여기에 색칠되겠죠? 그럼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나머지에 색칠되니까 이렇게 A를 뺀 나머지에 색칠되는 거기 안에 있는 원소들. 그게 A 여집합이에요.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A의 여집합 위에다 조그맣게 C를 써요. 뭐 지수 쓰듯이. 밑 지수 이렇게 쓰듯이 A 위에다 조그맣게 C를 쓰시면 이게 A가 아닌 나머지 집합, A의 여집합이 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색칠이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색칠해야지 애매하죠? 그래서 여집합을 말할 때는 항상 바깥에 뭐가 존재하냐면 이 전체,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전체 집합이 필요하고 보통 일반 집합은 동그라미로 표시하는데 전체 집합은 이렇게 네모로 표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전체 집합은 1, 2, 3, 4, 5인데 집합 A가 1, 2였어요. 그럼 A의 여집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전체에서 1, 2를 뺀 나머지 3, 4, 5 이게 A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전체 집합 안에 A가 있고 그 A 안에는 1, 2가 있고 그럼 나머지 전체 1, 1 뺀 나머지는 3, 4, 5는 여기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바깥쪽에는 A를 뺀 나머지 집합이 A의 여집합이 되시는 겁니다. 어려울 건 전혀 없어요. 됐죠? 자, 이번엔 차집합 설명드릴게요. 차집합은 단어가 그 기호화된 뜻을 가지고 있는데 A 차집합 B는 차란 뜻이 뺄셈이니까 보통 이렇게 씁니다. 쓰기 자체도 이렇게 써요. A 차집합 B, A 차 B 이렇게 쓰는데 그럼 이거는 사칙 연산처럼 뺄셈하는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기호를 이렇게 쓸 뿐이지 뭐 뺄셈하라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써보드릴게요. 이건 좀 그림을 조금만 위로 올려서 A가 1, 2예요. 1, 2, 3이라고 합시다. B가 3, 4 라고 합시다. 그럼 이걸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겠죠? 됐니? 그럼 두 집합을 원소를 벤다이어 그림을 그릴 때는 웬만하면 겹치는 원소를 먼저 가운데다 쓰는 게 좋아요. 두 집합이 겹치는 원소 3을 여기다 쓰고 남는 나머지 A 땅에서 3 빼고 남는 1, 2는 갈 데가 여기밖에 없죠?
B땅 오른쪽 동그라미에서 3을 뺀 나머지 4는 여기다 써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야. 이랬을 때 잘 봐. 여기 있는 이만큼 땅 있죠. 이만큼 땅. 그 뭐 사과에서 뭐 한 입 베어물고 남은 나머지 부분 이런 느낌. 여기가 뭐냐면 A 땅은 A 땅인데 B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얘를 A 빼기 B라고 정의합니다. 집합 A에서 B의 원소를 빼고 남는 순수한 A의 원소로 만들어진 집합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이 이만큼이 집합 B에서 A랑 겹치는 원소를 빼고 남는 B에서 A랑 겹치는 원소를 빼고 남는 나머지 집합 B 차집합 A라고 써집니다. 그래서 A 차집합 B를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뭘 돌리셔야 되냐면 얘는 일단 A의 원소들로만 구성이 된 거야. A의 원소로만 구성이 됐으니까 A의 원소인 1, 2, 3 말고는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1, 2, 3을 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 A의 원소 1, 2, 3 중에 B랑 겹치는 3을 빼고 남는 나머지를 쓰는 겁니다. B-A는 B에서 집합 A랑 겹치는 부분을 빼고 남는 나머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원소는 어쨌든 B의 원소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B의 원소인 3, 4를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 이 영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3, 4를 다 쓰는 게 아니고 A랑 겹치는 원소 3을 빼고 남는 나머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 두 가지를 설명드렸고 이제 아까 말했던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했을 때처럼 이 여집합, 차집합도 이제 벤 다이어그램은 보여드렸고 조건제시법을 한번 어떻게 이것들을 표현하는지 가끔 차집합, 여집합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이게 저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줄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좀 빨리 알아차려야 되기 때문에 조건제시법을 줬을 때는 A 여집합 여기 그림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원소들이에요. A를 뺀 나머지 원소들. 그럼 여기 있는 원소들을 어떻게 조건제시법 표현할까 했더니 여기 있는 원소는 이 네모 안에는 들어있죠. 네모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전체 집합, 그 여집합의 원소를 X라고 둔다면 그 X는 일단 확실히 전체 집합 안에는 들어있는 원소예요. 근데 동시에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A죠. A의 원소가 아니어야 되는데 둘 다를 만족해야 돼요. 전체 안에는 들어가지만 A의 원소가 아니어야 되니까 가운데는 그리고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밑에 있는 차집합은 일단 순서대로 A 차집합 B부터 먼저. A 차집합 B. A의 땅에서 나온 원소야. 단 B랑 겹치는 이 부분을 빼고 남는 순수한 A. 순수한 A를 말해요. 그게 A 차집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원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그 원소, 차집합 원소를 X라고 둔다면 그 X의 특징은 A에 있는 원소이긴 해야 됩니다. 이 원소는 집합 A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동시에 B의 원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쪽 동그라미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쪽 동그라미를 지워주는 겁니다. 그럼 그 원소 X는 절대 B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는 그리고 둘 다 만족.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원소. 그게 A 차집합 B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A 차집합 B는 보통 집합을 표현할 때는 표기법에 가깝습니다. 문제 쓸 때도 A 차집합 B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는 보통 표기법을 쓰는 거고 표기법은 이렇지만 실제로 집합을 연산할 때는 차집합을 잘 연산하진 않아요. 그럼 연산법을 익혀야 돼. 그럼 A 차집합 B가 A 차집합 B가 집합 연산 아니에요? 집합의 연산법을 표현하는 표기법이야. 근데 실제로 계산은 빼기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로 해요? 그러면 요 말을 그냥 따라 쓰는 거예요. X라는 원소는 A 안의 원소지. 그러니까 차집합의 원소는 이 차집합의 원소는 A의 원소이긴 해. 그리고는
아까 잠깐 앞쪽에서 하지 않았나요? 또는은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을 대신해서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교집합. B의 원소가 아니다 라는 뜻은 B가 아닌 거니까 B를 뺀 나머지 쪽에 있는 원소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묶어봤더니 A 차집합 B는 실제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은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거는 표기법, D는 집합을 계산할 때 쓰는 연산법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만 한 번만 더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간단히 쓰니까 이렇게 쓴 거야. 근데 나중에 집합 문제 풀다 보면 저렇게 간단하게 A, B로만 나오진 않아요. 뭐 복잡하게 가로쳐져 있고 막 집합이 여러 개 나와 있고, 그럴 때 가운데 빽이 있고 이러면 이렇게만 이해하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형화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정형화라는 얘기는 이런 느낌으로, 네모라는 집합이 있어. 네모는 집합이야. 이게 A가 올지 B가 올지 A 교집합 B가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네모라는 집합이 있어요. 근데 빼기 세모라는 집합을 정리하면 그 답은 네모 안 바뀌어요. 세모 안 바뀝니다. 근데 뭐가 바뀌는 거냐면, 여기 있는 빼기가 차집합이 가운데가 교집합의 뒤에 있는 집합 전체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도 이해되냐면, A 합집합 B 빼기 A 교집합 B, 이거는 여기는 A 합집합 B를 네모로 보시고 A 교집합 B를 세모로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A 합집합 B, A 교집합 B, 요 모양은 안 바뀌는데 가운데 있는 이 차집합이 교집합의 뒤에 있는 집합 전체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물론 나머지 이 여집합 처리하는 방법은 좀 이따 또 배웁니다. 일단은 이렇게 차집합이 교집합 바뀔 때는 저런 느낌으로 바뀐다. 상황에 따라서 차집합을 이렇게, 또 상황에 따라서 교집합의 여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은 이 순서 바꾸면 안 돼요. 교집합, 여집합은 여집합 밑에 있는 게 빼기 뒤쪽으로 넘어가는 이렇게도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반대로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되셨죠? 네. 설명은 다 드렸어요. 이런 거 하나만 해봅시다. 여집합은 그냥 뭘 빼면 되니까 뭐 크게 선생님 여기서는 풀어드릴 만한 문제가 뭐 있어 보이진 않고, 이 문제를 만약 해보자면, 집합 A는 이걸 계산하는데 차집합, 지금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A 차집합 B, 그럼 원소를 알아야 뭘 겹치는 원소를 빼고 더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를 조건제시법보다는 원소날법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자연수 8, 9, 10, 11, 12, 13, 14까지. 밑에 있는 집합 B는 20 이하의 4의 양의 배수, 20 이하의 4의 양의 배수. 그럼 뭐 있나요? 4, 8, 12, 16, 20 이렇게 있겠네요. 그럼 A 차집합 B를 구하라면 답은 잊지 마세요. A 차집합 B는 답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는 이걸 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 답은 8, 9, 10, 11, 12, 13, 14 중에 답이 있어야 되지, 뜬금없이 뭐 15가 답이 나온다거나 16이 나온다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A에 있는 원소로만 구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A의 원소를 다 쓰는 게 아니고 B랑 겹치는 원소를 이렇게 지워내셔야 돼요. 그럼 남은 거 쓰는 겁니다. 9, 10, 11, 13, 14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그럼 B-A는 이번에는 B에 있는 원소들로만 답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 말고는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중에 A랑 겹치는 8, 11을 빼고 4, 16, 20 이게 B-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골라서 잘 쓰시면 되겠네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자, 네. 여기 있는 거를 하나만 해볼게요. 글씨가 좀 작으니까 잘 안 보시면 책을 좀 보도록 하시고, 전체 집합이 12의 자연수의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은 12 이하의 자연수 1, 2, 3, 4 쭉 해서 13, 14 뭐 이런 식으로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고, 집합 A는 12의 양의 약수 1, 2, 3, 4, 6, 12. 집합 B는 3의 양의 배수 3, 6, 9, 12, 15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전체 집합이 14까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체라는 얘기는 이게 최대라는 뜻이야. 원소를 쓸 수 있는 가장 큰 범위. 그러니까 15라는 답은 나올 수 없는 답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쓰시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1번 A의 여집합. 뭐 하나씩 다 할 때는 하나씩 풀 때는 그냥 풀어도 되는데 좀 여러 개다. 혹은 좀 복잡해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는 게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A를 쓰시고요. 이렇게 A를 쓰시고요. 이렇게 B를 쓰시고요. 그럼 A와 B가 겹치는 원소부터 3 겹치죠. 6 겹쳐요. 12도 겹칩니다. 가운데 씁니다. 3, 6, 12. 그 A차 집합 B, 요 왼쪽에 순수한 A는 남는 나머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 B차 집합 A 9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자연수 중에 1 나머지를 써야 되죠. 그러면 전체 집합은 아직도 남았어요. A나 B에 포함되지 않는 전체 네모 박스 안에는 들어가지만 이 동그라미 안 들어가는 것들. 그럼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것들. 그럼 1은 안 되고 1 빼고 2 빼고 3 빼고 4 빼고 5 여기 있죠. 자리가 좀 없어서 이거만 조금 늘렸을게요. 자리가 너무 없네요. (1, 2, 3, 4, 5) 여기 있고, 6 여기 있죠. 7, 8, 9 여기 있죠. 10, 11, 12 여기 있고요. 13, 14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괜찮죠? 네, 뭐 잘못 쓴 거 없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A의 여집합, A를 뺀 나머지니까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원소 빼고 전부 다 쓰시면 됩니다. 그럼 그 집합은 뭐 5, 7, 8 뭐 순서대로 굳이 쓰자면 9, 10, 11, 13, 14 이렇게 이제 써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쓰시고 A 차집합 B는 요거 쓰시면 되겠죠. 이게 A 차집합 B네요. A 차집합 B. B 차집합 A는 요거 쓰시면 됩니다. B 차집합 A. 그다음에 요거 A교 B의 여집합 이거 뭐죠? 이 여집합 위치를 잘 봐야 돼요. A와 B의 교집합 여기입니다. 3, 6, 12 걔를 뺀 3, 6, 12를 뺀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3, 6, 12 빼고 나머지 다 쓰시면 돼요. 여기 안에 1 쓰시고 2 쓰시고 4, 5, 6 빼고 7, 8, 9, 10, 11, 12 빼고 13, 14 뭐 이렇게 쓰시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1번 봅시다. 61번 잘 보세요. 요령한 문제들은 이렇게 풀죠. 61번 A 여집합 여기서 구했잖아. A 여집합 5, 7, 8, 9, 10, 11, 13, 14 요령 없는 애들 이렇게 풀어요. 교집합 B가 이거였죠. 3, 6, 9, 12 둘의 교집합 겹치는 원소 쓰라는 얘기구나. 뭐가 겹치지? 쭉 보니까 9 겹치네.
안 겹치네. 9가 정답이구나. 혼자서 나 잘했어 라고 있다고. 저 9가 어딨는지 잘 보세요. 저 9 어디죠? 여기 있어요. 9 여기 있잖아. 9는 B-A 집합이에요. B 차집합 A. 우연 일치인가? 아니에요. 이거를 아까처럼 풀면 너무 요령 없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A 여집합, 교집합 B인데 앞에서 우리가 이거 배웠죠? 교집합을 기준으로 좌우에 있는 집합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무슨 법칙이에요? 교환 법칙이에요. 교환 법칙으로 앞뒤의 자리를 바꿉니다. 바꿨더니 이게 눈에 보이네. 교집합이 여집합. 이게 뭐였죠? 차집합. 여기다 가운데다가 B, A 이렇게 쓰시면 돼요. B-A. B-A. B 땅에서 A 땅의 원소를 뺀 나머지 답이 9구나.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걸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되시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있는 문제 푸시면 집에서 이제 과제로 푸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집합 연산의 성질. 여기는 앞쪽에서 배웠던 합, 교, 차, 여 얘네들에 대해서 좀 활용하는 거예요. 배웠던 그 집합의 연산을 통해서 이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성질을 좀 익혀보는 단원인데 너무 당연한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저게 저렇게도 되는구나 라고 좀 신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1번 A 합집합 A A의 원소에다 A를 섞어요. 그럼 중목만 되지 똑같은 A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A와 A의 겹치는 부분 당연히 A가 겹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 합집합하나 교집합하나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뜻이고 2번 A 집합에다가 공집합 아무것도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집합을 섞어요. 그럼 당연히 A가 답이겠죠. 그다음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공집합 원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의 교집합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이 뒤에는 공집합이 원소가 없는데 겹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공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그냥 이게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당연하다, 누가 봐도 당연하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고 3번 A합 전체 이런 느낌이잖아요. 전체 집합이 있다면 A는 그 안에 있잖아요. A를 색칠해요. 합집합 전체 네모 전체를 색칠합니다. 근데 합집합은 색칠되어 있는 전체가 답이야. 두 번이든 한 번이든 관계없어요. 그냥 색칠되어 있는 전체가 답이야. 누가 색칠되어 있죠? 전체가? 이 네모네요. U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작은 것과 큰 것을 합집합하면 큰 게 답이구나. 근데 이 작다 크다는 완전히 포함될 때죠. A가 전체 집합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 기호를 저번에 이렇게 쓴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A 합집합 B를 계산하시오. A 합집합 전체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답은 큰 게 답이에요. 섞으면 당연히 제일 큰 게 답이 되겠죠. 포함하면 가장 큰 것. 그 다음에 A 교집합 전체 A 전체 A 색칠 전체 색칠 교집합은 두 번 색칠된 것 A 이렇게 A가 전체에 포함됐을 때는 포함된 게 교집합 겹치는 부분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다 라는 거죠. 그 다음 4번 전체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느낌상 그런 느낌 아닌가요? 전체 꽉 찼어요. 다 가지고 있는 원소. 그걸 뺀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겠죠.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거에 반대 전체. 전체 반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 이런 느낌이고요.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5번 A가 여기 있죠. 전체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얘는 A 여집합이죠. A를 뺀 나머지 A 여집합. 이번에는 A 여집합을 뺀 이 A 여집합이 아닌 나머지 땅 다시 A가 되죠. 그러니까 여집합 두 번 붙으면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여집합 두 개 붙으면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겠지만 A 여집합, 여집합, 여집합 이렇게 나오면 두 개 없애시면 돼요. A 여집합이 답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가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도 좀 쉬워요. A 여기는 A 여집합, A를 뺀 나머지. 그죠? A를 색칠해요. A 여집합을 색칠해요. A를 뺀 나머지. 이렇게 둘을 섞어요. 성단 얘기는 색칠한 거 전부 다를 답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되네요. 또 보면 당연한 얘기죠. A와 A를 뺀 나머지 섞으면 전체가 된다. 나와 나를 뺀 나머지를 섞으면 이 세상 전부다. 이런 느낌인 거니까. 두 번째 반대로 나랑 나를 뺀 나머지에 겹치는 부분은 없다. 나랑 나를 뺀 나머지잖아.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공집합이 된다. 아니면 배운 대로 이용해 보면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A 빼기 A 나에서 나를 빼면 나에서 나랑 겹친 걸 빼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그래서 공집합이 된다. 이런 의미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이었죠.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바뀐다. 중요하다 말씀드렸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뭐 이렇게 빈칸 잘 채워넣으시면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순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당할 것도 없는데 이런 거 나오면 가만히 있어봐. A에서 A 여집합 빼라고? 이것도 너무 해석을 전체에서 A의 여집합이면 A를 뺀 나머지 여기인데 여기가 A 여집합인데 근데 전체에서 A 여집합을 빼라고? 그럼 뭐가 되지? 얘가 되나? 헷갈리죠? 그렇지? 얘가 되긴 해. 이렇게 아까 전체에서 이 A 여집합 부분을 빼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 전체와 이 색칠한 부분이 겹치는 부분 여기가 겹치고 걔를 뺀 나머지니까 여기만 색칠되어 있겠죠. 근데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색칠해봐서 답을 구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이 차집합 나오면 연산을 바꾸라고 그래서 전체 A 여집합. 이 차집합은 교집합의 뒤에 있는 집합의 여집합. 가로치는 이유는 여집합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가로친 거예요. 이렇게 썼더니 전체 교집합 뭐죠? 교집합 여집합 여집합은 없어진다고 그랬죠? A가 남네요. 전체와 A의 교집합은 A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겠네요. 배운 걸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집합의 여러 가지 표현법인데 이건 조건이 붙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런 조건일 때 쓰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아니면 이건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매번 성립하진 않아요. 왼쪽에는 1번 조건이 뭐냐면 이 조건이에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고 B는 다시 전체에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A가 B에 포함되어 있고 A를 포함한 B가 좀 더 큰 동그라미 걔는 다시 전체 안에 있을 때 이럴 때 그럴 때는 그러니까 여기 느낌상은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일단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A가 B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A가 B에 만약 포함되는 이런 그림일 때 A와 B의 교집합은 A 색칠하고 B 색칠해서 교집합은 겹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A. 아까 말했잖아. 작은 게 답이라고. 포함관계 성립할 때는 교집합은 작은 게 답, 합집합은 큰 게 답.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차집합 A를 색칠해? 됐니? B의 영역을 빼는 거야. B의 원소를 싹 빼는 거예요. 그럼 B의 원소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죠. 그럼 그 안에 A가 있었겠으니까. 이런 거, 저런 것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1, 2. 근데 B는 1, 2를 포함하면 좀 더 큰 집합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그럼 A 차집합 B는 A의 원소에서 답이 나오죠. A에서 B를 뺀 거니까 답이 A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A에서 답이 나오는데 B랑 겹치는 원소를 빼고 남는 나머지 쓰려니까 아무것도 안 남네? 공집합이더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A가 B에 포함될 때 차집합을 계산하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포함관계 성립할 때는. 근데 이건 같은 말이잖아.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같으므로 위아래는 같은 답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잘 보세요.
A가 B에 포함돼. 근데 내가 여기다 각각 여집합을 붙여. 똑같이. 한 군데만 붙이는 게 아니고 둘 다. A에도 여집합, B에도 여집합을 붙여요. 그러면 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반대로 바뀝니다.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 부등식에서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부등화 반대로 바뀝니다.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지 않나요? 이거 약간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볼까요? 잘 봐. A가 B에 포함됐지. 그냥 방향 한쪽만 그릴게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어. A 여집합을 구하라면 요 안에 있는 A 동간을 빼고 남는 나머지니까 이쪽으로 쭉 가는 게 A의 여집합이죠. 굳이 화살표 뭐 양쪽으로 다 해야 되는 막 사방팔방 다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방향을 이해한다면 여기 조그만 동그란 뺀 나머지 쪽에 있는 원소는 전부 다 A 여집합이 돼요. 그럼 B의 여집합은 이 두 번째 동그라미 있는 게 B인데 그 B를 뺀 나머지니까 이렇게 가는 게 B의 여집합이에요. 누가 더 큰가요? 이번에는 A 여집합이 더 넓은 영. B의 여집합 영역을 포함하며 A 여집합은 이만큼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A 여집합이 더 큰 범위가 된다는 거죠. 얘를 포함하면서 좀 더 얘가 큰 범위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저 느낌은 양쪽의 여집합을 취하면 이 포함관계의 위치가 반대로 바뀐다. 음수를 곱하면 부등화 반대로 바뀐다. 이런 느낌처럼 양쪽 여집합 붙으면 포함관계의 위치가 바뀐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건 뭐 외울 것까지는 없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했을 때 B 여집합 빼기 A 여집합은 공집합이야. 뭐 당연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취하게 되면 이게 더 넓은 범위야. 작은 범위에서 큰 범위를 빼는데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는 싹 다 빠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 뭐 이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참고로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인데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윗 걸 보시고 그냥 참고로 기억하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저걸 언제 다 외우고 있어, 저걸. 저건 나도 안 해요. 저걸 왜 외워, 저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야. 문제 볼 때마다, 당연히 그렇지. 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A 교집합, 이게 A가 B에 포함될 때, A 교집합 B에는 A 합집합 B에는 B, 뭐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 상황일 때, 이건 좀 중요해요. 이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나오니까. A와 B가 이런 그림이야. 무슨 그림이죠? A와 B는 서로소 집합이에요. A, B는 서로소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인 집합. 이거죠. 그러니까 요 교를 보면 이 단어가 떠올라야 되고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됩니다. 같이 두룩 떠올라야 돼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 A, B는 서로소. 그림은 이 그림. 아셨습니까? 현민 알겠니? 네. 자, 그럼 이 그림에서부터는 이 성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잘 봐. A에서 B랑 겹치는 원소를 빼내야 돼. 그리고 A에서 남는 걸 답을 써야 돼. 근데 B랑 겹치는 게 없어. B를 지워도 그대로 A가 남아. 마찬가지로 B를 색칠한 다음에 B의 원소에서 A랑 겹치는 원소를 빼요. 근데 A랑 겹치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뺄 게 없어. 남는 건 그대로 B가 다 남는다 라는 표현이고, A는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면 여기잖아요. B를 뺀 나머지, B를 뺀 나머지, 여기에요. B를 뺀 나머지. B를 뺀 나머지에 A가 포함이 돼 있죠. 여기, 이 땅에. 왠지 문양이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문양이 이런 문양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문양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 문양 싫어하잖아. 네, 전범기, 우길기 이런 문양 싫어하잖아요. 이것도 안 좋은 표현이래. 나도 몰랐는데 한참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우길승천기, 이것도 좋은 표현이 아니래요. 승천은 이거 올라간다는 뜻이잖아. 이게 우길기를 더 신격화한 단어래요. 그냥 그래서 전범기 혹은 뭐 우길기, 이게 우리나라 민족 성향에는 더 맞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문제 별로 하다 보니까 왠지 모양이
오해하지 마세요. 뭐 선생님 뭐 일본을 뭐 비하하거나 그럴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의 정서를 말한 거니까. 이거 왜 녹화하고 있냐? 이겁니다. 뭐라고 읽어야 되죠? 모건이라고 해야 돼요. 드모건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옛날 콩글리시 발음이죠. 드모르간 이렇게 된 거예요. 드모르간의 법칙. 네. 약간 프랑스 사람 느낌 나는데 이 사람 프랑스 사람 아니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실제로. 약간 이게 콩글리시 때문에 좀 이상하게 읽히는데 어쨌든 지금은 하나의 그냥 대명사처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읽고 있는데 드모르간의 법칙. 사람 이름이에요. 그럼 이분이 뭘 말씀하신 거냐면 A라는 집합이 있어요.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 둘을 합집합합니다. 근데 그 합집합한 전체를 여집합합니다. 이게 어디 땅이냐면 이 땅을 말해요. 전체 안에 A 동그라미 전체 안에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있어요. 근데 합집합이면 이 동그라미의 전체를 말하지. 근데 여집합이면 그 동그라미 뺀 나머지니까 여기에요. 약간 느낌상 어떤 느낌이냐면 바탕화면? 뭐 그런 느낌이죠. 바탕화면 여기를 계산해 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도 저 부분이 나오더란 뜻이에요. A를 뺀 나머지 색칠하고 B를 뺀 나머지 색칠해서 겹치는 부분 찾았더니 딱 여기만 색칠되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그분이 말씀하신 거죠. A 교집합 B의 전체에다가 여집합을 취하면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과 같더라 라는 걸 이 사람이 밝힌 겁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더라는 얘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게 집합이고 지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듭제곱 지수법칙 쓰듯이 여기는 여집합이 이렇게 A 옆에 B 옆에 내려온 겁니다. 분배되듯이 지수 분배하듯이 여집합이 각각 아래에 있는 집합에 분배된 거예요. 대신에 가운데 있는 합집합은 반대로 거꾸로 교집합으로. 여기는 여집합이 분배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대신 가운데 있는 교집합은 여집합이 내려오면 거꾸로 합집합으로 바뀝니다. 드모르간은 이쪽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반대로 이게 뭔지 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라. 왜 이렇게 여집합 많지? 여집합을 한꺼번에 묶어볼까? 그러면 여집합 빼고 여집합 빼면 A 남고 B 남는데 가운데 있는 교집합은 미쳐서 반대로 뒤집어져요. 이런 현상. 얘도 여집합 이렇게 많지? 한꺼번에 여집합을 묶어내면 A 남고 B 남는데 가운데 있는 합집합은 거꾸로 교집합 쓰신다. 이렇게 반대로도 기억하셔야 되고 이 법칙을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집합의 연산할 때 자주 쓰이는 법칙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잠깐 해볼까요? 네. 이런 것들.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그러니까 다음에 뭘 간단히 하지? 저걸 일일이 색칠하기도 너무 많아. 일일이 색칠 공부하다 보면 색칠하는데 또 색칠해야 되고 막 하다 보면 어디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색칠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집합의 연산, 시그를 통해서 이걸 최대한 간단히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죠? 그러면 A 합집합은 건들 게 없어요. 뭘 건드려? A 합집합 B는 그냥 A 합집합 B니까 건들 게 아직 없어요. 뒤에 교집합 전체 여집합 선생님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 나쁜 생각은 아닌데 보통 우리가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여집합 형태로 바꾸는 경우가 더 많지. 얘를 일로 바꿀 때는 좀 더 간소하게 쓸 때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계산할 때는 차집합을 이걸로 바꾸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파트에서 교집합의 여집합을 억지로 반대로 이렇게 가는 과정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잠깐 놔둬요. 이걸 봤다 하더라도 일단 잠깐 킵 놔둬보는 거야. 근데 반대로 여기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여기 차집합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집합을 연산할 때는 차집합이 오히려 교집합, 여집합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차집합을 가운데 교집합에 뒤에 있는 집합, 차집합 뒤에 있는 집합 위에다가 여집합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됐니? 그리고 이게 1차였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여기는 여집합을 처리합니다. 근데 가로 위에 전체 여집합 붙었네? 그럼 이걸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분배에서 드모르간 법칙을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운데 이렇게 쓰시고, 어떻게 되냐면 A 옆에 여집합이 붙습니다. B 여집합이지? B 여집합에 여집합이 붙습니다. 내려오면 그 가운데 있는 교집합은 반대로 합집합으로 처리하시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A 합 B,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 여집합이면 B가 되겠죠. 이제 뭐가 보이세요? 무슨 법칙이 보여야 되죠? 분배 법칙이 보여야 됩니다. 뭘 분배요? 분배가 된 상태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왜 두 번 나오지? 분배됐구나. 합집합 B 분배했구나. 누구한테? A한테. 누구한테? A 여집합한테. 가운데는 교집합.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지? 처음이라 익숙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자꾸 연습해서 익숙하게 만드셔야 되고. 그럼 얘를 계산해요. A 교집합과 A 여집,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 느낌 이런 거지? 나를 뺀 나머지의 공통 부분 없는 거잖아. 나랑 나를 뺀 나머지에 겹치는 게 어딨어. 공집합, 합집합 B. 이거 아까 잠깐 했었죠? 아무것도 원소 없는 집합에 뭔가 있는 집합을 섞으면 그 뭔가 있는 게 답이야. 그래서 저 문제를 최대한 간단히 하면 정답이 집합 B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만만하지 않네요. 시험에 나오나요?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그러면 서술형은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 집합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간단하게 하면 뭐가 됩니까? 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보기 문제로 이보다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다음 집합을 간단히 하면 1번 어쩌고 D번 어쩌고 이렇게 답 쭉 나와요. 그 중에 이걸 골라야 되는 거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연습을 충분히,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연습 좀, 상황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잘 판단하라는 뜻이야. 마지막 단원, 집합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여기까지만 하시면 집합은 다 끝납니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갑시다. 네. 유한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어요. 뭐 이런 느낌이죠. 우리 반 학생들 중에 반 학생이 30명이 있었어. 야, 근데 수학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20명이 손을 들었어요. 영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야, 손은 한 번씩은 다 들어야 된다. 안 들면 안 된다. 수학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20명. 영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15명. 이상한데? 그럼 우리 반 학생은 35명이야? 분명히 30명으로 조사한 건데 5명은 유령인가? 왜 이렇게 된 거죠? 2번 손 든 사람 있다는 뜻이야. 수학 좋아하는 거 손 들어봐. 나 수학 좋아하는데? 손 들었어요. 영어 좋아하는 손 들어봐. 나 영어도 좋아하는데? 하다 보니까 2번 손 든 애들 때문에 인원이 안 맞게 시작한다는 얘기죠. 겹치는 인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을 전체를, 여기 있는 반 전체는 U로 보시면 되고,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을 집합 A로 봅시다.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을 집합 B로 볼게요. 모임을 갖는 거죠. 수학 좋아하는 사람 A, 영어 좋아하는 사람 B. 그럼 A와 B의 합집합의, 이것도 집합이죠?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 뜻으로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되죠? 그러면 A와 B, 수학 또는이야. 또는, 합집합은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수학 또는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수학 인원을 조사합니다. 야, 수학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니? 동시에 더하기 영어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니? 하다 보니까 인원이 안 맞네? 왜 안 맞죠? 수학과 영어를 동시에 좋아하는 학생이 2번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인원의 수를 한 번은 빼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반 학생이 30명이 빠짐없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손을 든 거야. 안 든 사람은 없어. 둘 중에 너 뭐 좋아해? 그러면 둘 중에 무조건 수학이든 영어든 최소한 하나는 좋아한다고 다 손을 든 겁니다. 그렇다면 합집합의 인원은 30명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여기는 20명, 여기는 15명. 그럼 뭐라 할 수 있죠? 30명이 되려면 5명을 빼내야 된다는 뜻이죠. 이 5명이 뭐예요? 수학, 영어를 모두 다 좋아한다고 손든 미친 학생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5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식이 있습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A 섞고 B 섞었을 때 전체 몇 명입니까? A 합집합 B 전체 동그라미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일단 A 동그라미 세라는 얘기야. A 동그라미를 세세요. B 동그라미를 세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왜 니네 2번 손 들었니? 그래서 한 번 빼내겠다는 얘기야. 그래야 A 동그라미 B가 A, B의 동그라미가 딱 한 번씩만 계산되는 합집합의 인원이 계산된다는 뜻이에요. A 더하고 B 더한 다음에 교집합 인원을 빼낸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 2번은 너무 단순해요. A를 뺀 나머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 반 학생이 30명이야? 수학 좋아하는 사람이 20명이래. 그럼 수학 안 좋아하는 사람은 10명?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전체 인원에서 A 뺀 나머지가 B가 된다. 아니, A 여집합이 된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3번이 중요합니다. 1번과 3번이 중요한 공식이에요. 3번은 뭐냐면 이거잖아, 이거. 여기가 A였어요. 얘가 B예요. 여기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조사하는 게 A 차집합 B의 개수인 겁니다. 저기 몇 명 있어요? 물어보는 거죠. 됐니? 저기 몇 명 있어요? 아까 했던 거 똑같이 집합 A의 원소. 수학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야? 20명이요. 영어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야? 15명이요. 아까 한 건 이어서 할게요. 그럼 둘 다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야? 5명이요. 아까 했던 거 그냥 이어서 한 겁니다. 그럼 빈칸 쳐볼게요. 이 빈칸에 인원수 씁니다. 그러니까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는 좀 쉽게 풀려면 여기 그림에다가 적당히 인원수를 빨리빨리 체크하는 게 나아요. 그게 더 유리합니다. A 몇 명이야? 20명이요. B 몇 명이야? 15명이요. 둘 다 좋아하는 사람, 겹친 사람 몇 명이야? 5명이요. 그럼 여기 몇 명 있어야 되죠? 여기 5명 있어야지. 이쪽 동그라미 합쳐서 몇 명 나와야 돼요? 20명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쪽 동그라미 합쳐서 15명 나오려면 여기는 10명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A 차집합 B의 원소 개수는 15, B 차집합 A의 원소 개수는 10.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뜻이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인원수를 파악하면 그림 그리고 놓으면 별거 아닌데 이거 좀 식으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게 이건 겁니다.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잘못된 계산법이 뭐냐면 A의 인원에서 그냥 B의 인원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마치 이 N 개수 N을 이렇게 분배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 A에서 B를 뺀 인원수. 느낌이 그렇잖아. A에서 B를 뺀 인원수. 그러니까 A에서 B를 뺀 겁니다. 이러면 답이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 틀리죠? 집합 A가 1, 2예요. 집합 B는 2, 3이에요. 2, 3, 4. 그럼 이런 그림이라는 얘기잖아. A, B, 2가 겹쳐. 여기 1 남고 여기 3, 4 남아요. 그럼 A 차집합 B는 여기잖아. 원소개수는 1개. 근데 이렇게 빼게 되면 2개에서 3개를 빼는 거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1이 나와. 개수에 마이너스가 어딨어? 개수는 0 아니면 다 양수가 돼야지 개수에는 마이너스 1이 없어요. 잘못된 거잖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잘못된 계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계산상 일단 A의 원소의 개수를 세요. 여기에 원소를 센다는 얘기야. 이걸 센 다음에 B를 다 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빼는 부분은 여기를 빼내는 거잖아.
이걸 빼내는 거예요. B를 빼는 게 아니고 의미상 B를 뺀다고 말한 것 뿐이지 개수를 구할 때는 A랑 아무 관계없는 3을 왜 3, 4를 왜 뺍니까? 이 개수를. A 땅에서 B랑 겹치는 이 부분을 빼내는 거니까 여기다 답을 쓸 때는 B를 빼는 게 아니고 A교 B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차라리 여기 있는 원소 A 합집합 B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다 셉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를 세신 다음에 거기서 B를 여기는 이 B를 싹 빼내면 여기만 남겠죠. 이해돼요? 다시 한번 그림 너무 지저분해져서 여기 A 여기 B 나는 여기만 구하고 싶어. 여기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A 합집합 B의 인원을 다 세란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인원을 빼내면 내가 구하라고 했던 이 부분의 인원수가 남는다는 뜻이죠. 아셨죠? 그래서 A 합집합 B에서 B를 뺀다. 그러면 차집합의 인원이 나온다. 이게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차집합의 인원을 계산한다. 라는 거고 책이 없으니까 하나 써놓으세요. 이게 지금 책이 없네요. 하나 쓰세요. 1번에 변형식이에요. 이게 집합 두 개잖아? 그러니까 수학 좋아하고 영어 좋아하고 그럼 A, B 이렇게 구분했는데 과목이 세 개네? 수학 좋아하는 게 A, 영어 좋아하는 거 B, 국어 좋아하는 거 C. 과목이 세 개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세 개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A 합집합, B 합집합, C. 수학을 좋아하거나 영어를 좋아하거나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의 인원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A의 인원 일단은 구하고 B의 인원을 구하고 C의 인원을 구해서 다 더한 다음에 이제 빼내기 시작해요. A와 B의 겹치는 인원을 이게 두 번 셌으니까 한번 빼는 겁니다. 똑같이 B와 C도 겹치는 인원이 두 번 세졌을 거니까 빼냅니다. C와 A도 두 번 이제 손든 애들이 있을 테니까 걔네들을 빼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빼내면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셋 다 좋아하는 사람 있죠. 셋 다 좋아한다 어떻게 표현하죠? 셋 다 좋아한다. A 그리고 B 그리고 C 셋 다 좋아하는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 인원만큼은 한 번은 더 셈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겁니까? 자, 그림이 조금 정신없을 테니까 이거 그림이 좀 정신없을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가 집합 A고요. 집합 B고요. 집합 C입니다. 여기서 잘 봐. 색깔로 일단 구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A 합집합 B 합집합 C라는 얘기는 여기 세 개의 동그라미에서 한 번씩만 색칠을 하는 거야. 한 번씩만 세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씩 세면 안 된다는 뜻이야. 안 세도 안 되고 두 번 이상 세도 안 되고 딱 한 번씩만 세야 A 합집합 B 합집합 C 요 세 개 동그라미에 인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계산하려고 하는데 일단 A를 동그라미 하랍니다. A를 동그라미 했어요. A 동그라미에 색칠을 하라는 얘기죠. 이게 색칠했어요. 이렇게. B 동그라미에 색칠하랍니다. B 동그라미에 색칠을 합니다. 이렇게. C 동그라미에 색칠을 하랍니다. 파란 걸로 할까요? C 동그라미에 색칠을 하랍니다. C 동그라미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하다 보면 한 번씩만 색칠해야 되는데 여러 번씩 색칠된 데가 있거든? 그치? 우리 아까 한 번씩만 세야 된다고 그랬잖아. 거기를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봐라. 잘 봐. 여기도 헷갈려. 일단 어디를 빼내냐면 A 동그라미와 B 동그라미에 겹치는 부분이 두 번 색칠됐을 거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빼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다 좀 색깔을 이렇게 쓸게요. 같은 색깔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부분이 두 번 색칠됐으니까 한 번을 빼겠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는 봐봐. 요 동그라미에 이 위쪽 부분은 두 번 색칠돼 있죠. 하늘색과 빨간색이 두 번 색칠돼 있잖아. 맞니? 그래서 한 번을 빼내. 한 번을 빼내면 여기는 한 번이 맞지? 얘도 한 번이 맞아요. 얘도 한 번이 맞아. 근데 문제는 여기 부분이냐, 여기 부분. 여기 부분들. 근데 여기서 A 교집합 B를 빼내면 여기 두 번 색칠된 부분은 한 번으로 이제 개수가 한 번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 보세요. 여기 가운데는 세 번 색칠돼 있지. 하늘색, 빨간색, 파란색 세 번이잖아. 그중 얘를 계산하면서 두 번으로 줄었어. 됐니? 이번엔 비교집합 C. 비교집합 C 여기 부분이야. 여기 부분을 빼내게 되면 이쪽 두 번 색칠된 부분이 한 번으로 줄어. 됐니? 근데 가운데 이 부분을 빼내게 되면 가운데는 이 부분도 빠질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에서 한 번을 또 빼내게 되면 한 번이 남아. 얘를 뺍니다. C 교집합 A를 빼요. 그럼 2번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부분. 근데 여기 부분에서 여기가 두 번 색칠됐는데 이 부분을 빼내게 되면 여기는 한 번이 남아. 근데 문제는 이 가운데라는 얘기지. 여기 한 번 남았잖아. 근데 여기를 빼게 되면 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는 0번이 된다는 얘기지. 결국은 안 세게 된다는 뜻이야. 다 빼. 세 번씩 빼다 보니까 여기 세 번 색칠된 것을 1번 여기 세 번을 빼내다 보니까 여기는 구멍이 뻥 뚫린 상태로 아무것도 인원이 계산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빼내면 가운데 부분은 계산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이 뭐죠? A, B, C를 모두 다 좋아하는 인원이에요. 여기 N자 빠졌습니다. A, B, C를 모두 다 국어, 수학, 영어 다 좋아하는 사람의 모임. 이 모임의 인원을 0번이니까 그 0번을 한 번은 덧셈해야 된다. 그래서 그 1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다 1, 1, 1, 1, 1, 1,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정확히 이 인원을 계산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이건 공식처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추가로. 선생님, 어떤 문제 풀다 보니까 가끔 이런 말이 나오던데,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위에 있는 공식은 변형이 안 되나요? 변형이 되겠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이 동그라미 그림이 아니란 얘기야. A와 B는 붙으면 안 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A, B랑 붙으면 안 돼. 근데 C는 관계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야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에요. 그럼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당연히 A 교집합 B의 개수는 0개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필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빼기 0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부분의 이 식 자체가 생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A와 B가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A, B, C가 모두 겹치는 이 가운데 있는 부분도 없는 겁니다. 셋 다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도 없어져요. 그래서 세 개 집합 중에 두 개 집합이 서로 섭니다. 그러면 그 자체 교집합과 셋 다의 교집합은 사라지고 나머지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좋아요. 오늘 수업은 이제 집합까지 마무리해 드렸으니까 과제는 네, 여기도 그렇고 지금 그 과제 노트도 그렇고 네, 집합 부분 다 푸시면 됩니다. 그게 과제입니다. 아셨죠? 다음 수업에 검사했을 때 이 과제가 안 돼 있으면